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오사카 여행 코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유명한 중심지를 위주로 큼지막한 일정들을 설명드릴 테니 이 코스를 베이스로 잡고 취향에 맞게 추가하시거나 빼면서 여행을 계획을 하시면 오사카 여행을 좀 더 쉽게 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3박 4일을 보면요. 첫째 날은 오사카 시내, 둘째 날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셋째 날은 교토 당일치기, 넷째 날은 오사카 시내 쇼핑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추천 코스는 오사카성, 햇파이브 관람차, 우메다 공중정원, 도톤보리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순서는 여행 계획에 따라 바꾸셔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오사카 시내에 왔다 라면 이 4가지는 들어가면 그래도 오사카에서 볼 건 다 봤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코스별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오사카 성입니다. 오사카 성은 일본 3대 성 중 하나로 기본 코스를 돌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도 보통 오사카 하면 랜드마크를 2개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가 글리코산 그리고 하나가 오사카 성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성의 입장료는 600엔이고요. 운영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의 가장 위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5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하지만 오사카 성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사카 성을 본 이후에 햇파이브 대관람차가 있는 햇파이브 백화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햇파이브는 따로 컨텐츠도 만들었었는데요. 이 햇파이브에 저도 별 기대가 없이 갔었어요. 근데 저는 일본에서 제가 그래도 백화점을 여러 개 가봤거든요. 햇파이브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되게 볼거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보급형인 느낌? 그러니까 백화점 하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명품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서민은 살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명품에 저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햇파이브는 빈티지 샵도 있고 디즈니랜드도 있고 되게 예쁘게 꾸며진 아울렛 느낌인데 백화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백화점, 햇파이브 백화점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먼저 구경을 하신 후 노을 질 때쯤 햇파이브 대관람차를 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낮에 타도 예쁘지만 노을 질 때가 정말 예뻐가지고. 다음은 오사카 야경의 필수 코스로 뽑히는 우메다 공중정원입니다. 인기 관광지라서 평일 오후에도 줄을 서서 입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0도 전망대를 거닐면서 오사카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 주유 패스가 있다면 우메다 공중정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 할인이 오후 6시까지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티켓을 따로 사셔야 돼요. 이게 밤에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유 패스로 입장하실 분들은 꼭 6시 전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메다 공중정원은 입장료가 제가 검색했을 때 최저가로 14,800원, 운영시간은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바역 앞에 도톤보리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도톤보리도 제가 가본 결과 글리코상이 밤에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도톤보리의 야경을 보시려면 리버크루즈도 추천해 드리는데요. 저도 타고 싶었는데 시간상 전 못 탔어요. 근데 여유가 되시면 저는 꼭 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리버크루즈는 매시 정각과 30분에 출항하고요. 투어 소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입니다. 도톤보리 리버크루즈는 주유 패스가 있으면 무료예요, 여러분. 오사카를 가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전 드려요. 왜냐면 주유 패스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없으시면 1,000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 날이었어요. 완전 알차죠? 자, 이제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은 모두가 원하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한국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요, 여러분, 진짜 비수기가 없습니다. 언제 가도 사람이 정말 많고, 무조건 나 오사카 갔다 하면 가야 하는 필수 코스. 마리오 월드가 너무너무 핫하기 때문에 확약권이 없으면 아침 8시 반 전에 오픈런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막 달려가세요. 근데 제가 다시 간다면
저는 그냥 돈을 써서 익스프레스를 구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버셜에서 하루를 다 보내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여기서 가까운 덴포잔 관람차를 추천을 합니다. 도톤보리보다 이 덴포잔 지역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저녁에 넣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레고랜드도 있고 수족관, 해유관도 있습니다. 근데 도톤보리는 막 시끌벅적 도시 막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도톤보리 갔을 때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도톤보리 갔을 때 코스프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근데 코스프레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사람 너무 많고 또 너무 실감나니까 약간 너무 무서운 느낌? 근데 덴포자는 어떤 분위기냐면 애기 있는 가족끼리 와도 유모차 끌고 설렁설렁 다녀도 되게 좋은 느낌, 그리고 사람이 엄청 많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덴포잔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둘째 날 유니버셜에서 하루 종일 놀면 체력이 다해요. 그래서 덴포잔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째 날 저녁으로 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돌아오면 남바역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JR 유메사키 선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남바역, 니시쿠조역, 유니버셜 시티역 이렇게 한번 환승하면 30분 정도면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바역에서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놀이기구 무조건 많이 탈 거다, 뽕 뽑아야 한다, 이런 분들은 저는 그냥 익스프레스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익스프레스 티켓이 아니면 타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니면은 엄청 오픈런을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물론 익스프레스 없이도 막 8개 타고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다시 간다면 무조건 익스프레스 티켓을 구매하고 마리오 월드도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나는 놀이공원 분위기만 즐겨도 된다, 이런 분들은 저는 입장권만 구매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유니버셜에서 아이 쇼핑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샵들이 너무 귀여워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도쿄, 제가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유니버셜도 가봤잖아요. 세계관 자체가 유니버셜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도쿄는 디즈니랜드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유니버셜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크고 좋아하는 캐릭터들도 거기다 모여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 중에 네가 안 좋아할 만한 게 있을까?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유니버셜은. 그래가지고 유니버셜은 저는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입장권은 제가 검색했을 때 최저가로 85,700원인데 정확한 가격은 다시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덴포잔을 가신다, 덴포잔 대관람자는 주유 패스 소지자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관람하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패스가 없더라도 이게 800엔이에요. 되게 저렴하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8,000원 정도인 거니까 너무 저는 추천하는데, 이게 원래는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 지금은 2위가 됐거든요. 겁내 높아요. 저 혼자 갔잖아요. 쳐다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약간 진짜 오줌 지를 것 같은 그런 무서움 아세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탔어요, 혼자 있었을 때. 근데 저는 나중에 일행과 같이 가면 무조건 타고 싶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셋째 날은 교토 당일치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교토는 일본에서 가장 일본스럽다, 일본에 왔다, 이렇게 느껴지기 좋은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아라시야마 공원, 그 다음 산넨자카, 니넨자카, 마루야마 공원, 또는 야사카 진자신사,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아라시야마 공원은 산책로에 이렇게 무성한 대나무로 유명해진 관광지인데요.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공원 내에 이제 별미가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을 하나씩 먹으면서 산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산넨자카, 니넨자카는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청수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청수사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카가 언덕이라는 뜻인데 막 엄청 언덕은 아니고요. 언덕과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리 없이 걸으실 수 있다. 또 여기는 교토의 오래된 가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처에 기모노를 빌려서 막 사진 찍고 이러한 코스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심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마루야마 공원 또는 야사카 진자 신사입니다. 봄에는 벚꽃 영소, 여름엔 등불 축제,
가을에는 단풍으로 유명한 게 바로 마루야만 공원이에요. 그리고 대형 도깨비가 설치되어 있는 그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야사카 진자 신사입니다. 근데 2개 다 가면 힘들 수 있으니 1개만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볍게 신사이바시 쇼핑, 그리고 도톤보리 드럭스토어 쇼핑, 간사이 공항 순으로 추천이 드립니다. 신사이바시 상점가는 프라다, 구찌와 같은 명품, 그리고 구제를 파는 상점까지 다양한 쇼핑이 가능한 대형 쇼핑거리입니다. 근처가 도톤보리거든요. 가까워요. 그래서 다양한 일본 맛집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식사하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당연히 드럭스토어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도톤보리에는 돈키호테를 비롯한 드럭스토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돈키호테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좀 빨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늦게 가면 많이 없어지는 느낌? 일본 기념품 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서 쇼핑으로 여행을 마무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오사카를 가신다면 남바역 부근에서 숙소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남바역이 접근성이 좋아서 여러 패스들을 이용하면 오사카 여기저기를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오사카 3박 4일 여행 코스를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외에도 사실 좋은 곳이 많지만 그래도 오사카 3박 4일 난 갔다 왔어 했을 때 여기 가봤어? 여기 가봤지?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유명한 곳으로 구성을 했으니 참고하셔서 알찬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여행 영상으로 또 만나요.